동부지법의 권덕진 영장전담부장 판사가요, 그 사유를 이렇게 밝혔네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배우자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검찰은 당연히 반발을 하겠죠. 예. 검찰 측에서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 비서관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비위 사실을 알면서도 감찰하지 않았다. 해야 할 일을 안 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비해서 조 전 장관의 경우는 진행되고 있는 일을 강제로 중단시켰다. 그러니까 이제 죄질이 더 나쁘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영장을 기각해버렸다, 법원이. 이래서 지금 검찰이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법원이 판단한 대로 죄질이 아주 고약합니다. 게다가 조국 전 장관 자신이 말이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명 청탁, 이걸 고려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려했기 때문에 중단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후회한다, 이런 말까지 했다거든요. 그리고 이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에게 직접 전화해가지고 회유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유재수 관련 이 감찰 기록 모두를 그냥 갈아버려라, 그러니까 파쇄하라는 말이죠. 그렇게 지시를 했다고도 하거든요. 이런 건 말하자면 전형적인 증거인멸 시도죠. 이분 이 증거인멸 기도는 뭐 이뿐이 아닙니다. 이 사건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그 왜 자신의 그 부인 정영심 교수가 동양대에서 자신의 딸에게 표창장을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위조해 준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최성해 총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위임한 걸로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고, 그 전화기를 받아가지고 조 전 장관도 같은 뜻의 말을 했다는 거죠. 이런 거 보면, 이거저거 보면요, 이분은 아주 증거인멸에는 아주 전문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이 사람은 이제 윤건영 대통령 기획상황실장으로부터 또 김경수 경남도지사로부터 이 유재수에 대한 그 감찰 중단을 요청을 받았고, 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천경덕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의 선임 행정관으로부터 또 같은 요청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거든요. 그럼 이게 그냥 예사로운 그런 범죄입니까? 권력 내부에서 서로 이렇게 범죄 행위를 서로 덮어주고 봐주고 이렇게 하는 걸, 이걸 영장 기각할 정도의 그런 아주 가벼운 범죄로 생각한다는 겁니까, 법원에서는? 조 전 장관은요, 또 이게 감찰을 중단한 게 아니다, 종료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뭐냐면 종료해가지고 소속기관에 이첩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소속기관이 그걸 이첩받았으면 다시 자체 조사를 하든지 해가지고 이 사람은 징계하든지, 그러니까 파면을 시키든지 아니면 검찰에 고발하든지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표를 받았다는 거죠. 바로 사표를 수리했다는 겁니다. 그 사표를 내고 난 뒤에 유재수는 부산에 가서 부시장 한 거죠, 또. 근데 그 사표를 수리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민정수석실에서 작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융위원회, 여기서 그 당시 금융정책국장이던 유재수에 대한 조치를 원천 봉쇄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건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입니다. 만약에요, 법원이 정말로 그 무리하게 억지를 써서 기각을 한 것이라면 이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무슨 뭐 도움을 준 거 아닙니다. 오히려 훗날에 짊어져야 할 그런 부담을 더 늘려준 거죠. 언제까지나 조국을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계속 그 직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조국 장관, 전 장관 자신이 언제까지나 권력 실세 그룹의 일원으로 남아있게 되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인심은 조석변이라고 그러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겁니다. 특히 권력의 세계에서는 그 인심이 차갑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추가요, 일단 옮겨가면 언제 받느냐는 듯이 얼굴색을 변하는 게, 그게 이들 세계의 생존 법칙이랍니다. 과거에는 법원의 뭐 논리가, 또 법원의 뭐 판단이, 법원의 처사가 검찰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었죠. 그게 무슨 뭐 말하자면 선입견 때문이었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그 인식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검찰은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당당하고 꼿꼿하게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원은 어쩐지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온정주의적으로 나가는 것 같다, 이런 인식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또 이런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 저는 이 정권적 차원에서 조국 구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또 그러기를 바랍니다. 예. 만약에 권력이 있으니까 죄를 많이 지어도, 크게 지어도 무마되고, 권력을 잃은 측에서는 작은 그런 어떤 잘못이라도 이것이 침소봉대돼가지고 엄청난 징벌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유권 무죄, 무권 유죄, 이런 악폐가 지금도 횡행하고 있다면 이것보다 더 한심하고 더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 전 장관요. 이번에는 이제 뭐 구속을 면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그 가족들이 비리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습니까? 자신도 그 연루돼 있고요. 그래서 언제까지나 권력의 비호를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 기세등등하던 온 나라를 좌지우지하듯 하던 그 조국 어디 갔습니까? 자신에게 이런 이제 혐의가 씌워지고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하고 하니까 조 전 장관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 보기가 딱하고요. 한심하고 그렇습니다. 예. 권력의 안팎에서 위세를 부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임기 말을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머리에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강노지말, 력불능 입노호,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노, 강한 쇠뇌 이 말이죠. 활보다 이제 강한 게 쇠뇌 아닙니까? 그 쇠뇌 중에서도 아주 강한 쇠뇌. 여기서 쏜 화살이라도 그 날아가다가 힘이 닿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힘이 닿으면 력불능,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뭐가 불가능해지냐? 입노호. 노나라에서 만든 그 아주 얇은 비단, 그것도 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권력의 끝이죠. 임기의 끝입니다. 예. 두 번째로는 검찰이 무력화되면 현 정권의 4대 권력형 비리 의혹이 묻힐 가능성이 높다. 울산시장 부정선거, 라임 사태, 신라젠 사태와 버닝썬 사건의 진실을 덮으려 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 외의 예언은 더 볼 것도 없고요. 안 대표의 시선이 딱 검찰과 미통당의 시선이고, 김종인 위원장 역시 통합당 과반으로 윤석열을 지켜야 한다고 외치는 모습과 꼭 같습니다. 더불어 조선일보 역시 총선 태풍에는 윤석열이라고 윤 총장을 끄집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윤 총장은 이 시국에 연일 휴가를 내고 있고, 검찰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검찰들 중에 한 명이 지나지 않는데, 안철수도 김종인도 하태경도 계속 윤석열을 지켜야 한다는 말만 내뱉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론 포함한 그들이 윤석열 총장 관련 의혹에는 무관심하면서도 윤 총장을 계속 끌어내는 이유는 바로 총선 전국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인데요. 그리고 윤석열 사태 공작이 아니라 스스로 한모 검사랑 자멸하고 있고 식물 총장의 상황인데, 무슨 공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는지 계속 안철수는 뜀박질을 해야 할 듯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안철수의 윤석열 예언에 주시해야 할 것이 아니라 황희석 후보가 오늘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검사에게 묻는다며 공개 지지서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의미심장해 그 부분을 주목해봐야 합니다. 황희석, 지난번 채널A와 검사장 사이의 공작에 대한 제보처럼 그 전에도 뒤에도 신빙성 있는 제보가 계속 들어온다. 그 중에는 꼭 당사자에게 공개 질의할 것이 몇 있다고 운을 뗐습니다. 황희석, 답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본인의 선택이다. 그러나 그 대답은 대검 대변인이나 부산고검 대변인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언급하며 당사자들의 입을 통해서만 직접 답을 듣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의 공개 질의는 윤 검찰총장에게 2개, 한 검사에게 1개씩 주어졌고, 답변 형식을 대변인이 아닌 본인의 입을 통해서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윤석열 총장에게 사석이든 공석이든 문재인은 우리 덕에 대통령 되었다. 우리는 대통령 2인과 대법원장을 구속시켰다. 문재인이라고 구속 못할 것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는가? 두 번째, 작년 8.15 행사장에 참석하여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설할 때 단 한 번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 한다. 사실인가? 그렇다면 왜인가?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에게 첫 번째, 배포폰이나 차명폰을 사용한 적이 있는가 없는가? 바로 황희석 후보에게 제보가 온 부분을 공개 질의한 부분인데요. 유시민 작가가 얼마 전 방송에서 말할 수 없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들을 윤 총장이 했었다는 부분과 일치하는 대목들입니다. 거기다 한 검사는 대포폰과 차명폰 이야기까지 나오다니 대단한데요. 이런 중차대한 질의가 같다면 답을 해야지 뭐하고 있을까요? 물론 대검 관계자는 윤 총장은 골반염증 치료를 위해 휴가를 냈지만 휴대전화로 업무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리고 있다고 했으면 이 부분들도 어서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해서 최강욱 후보자도 응답하라, 잡소리하지 말고라고 시원하게 일갈했습니다. MBC도 논란, 쿠웨이트 진단키트 외교 대박. MBC는 오늘 쿠웨이트가 우리나라 기업인의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부분을 크게 다루며 놀랐는데요. 우리 교민 200명도 오고 쿠웨이트 전세기로 다시 쿠웨이트 현지 공사에 투입될 우리나라 25개 기업의 직원 100여 명이 쿠웨이트로 출발한 부분입니다. 좀 더 살펴보면 쿠웨이트는 내부적으로 특별대우 논란까지 일었다는데, 그럼에도 그걸 감수하며 우리 기업인들의 입국을 허용한 건 자국 내에서 진행 중인 4조 원 규모의 LNG 탱크 공사를 마무리하고 동시에 한국산 진단키트를 신속히 수입하려 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바로 방역모범국으로 주목받은 우리나라의 진단키트가 봉쇄의 빗장을 풀었다는 분석인데요. 이 외교를 살펴보면 쿠웨이트가 한국산 진단키트 40만 회분을 가져가기 위해 전 세계를 준비했고, 이에 우리 정부는 교민 수송과 기업인 입국 허용을 요청했고, 쿠웨이트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 됐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기업인 입국 허용에 장관은 물론 총리, 국회의장, 국토부 장관 등 전방위적 노력이 전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로 진단키트를 필두로 한 우리나라의 방역 외교가 각국의 봉쇄 조치마저 풀어내고 있는 대목인데요. 우리나라 외교력도 대단하고 이 시국에 미국에서도 못 가는데 우리나라는 가는 모습입니다. 바로 정부의 국정 운영이 짱인 것입니다. 이어지며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유시민, 국뽕이 아니라 재평가다. 유시민, 문프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래프를 보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단순한 현상이 아님 그냥 대통령이 일을 잘한다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더 근원적인 심리적인 변화가 한국인 마음속에 있다.
우리 한국사의 자아성은 무엇이었나, 헬조선, 다시 태어나면 어느 나라, 이런 것들,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평가할 때 선진국이라는 나라들과 비교하며 자기 비하의 감정을 드러내며 우리 사활을 봐왔다. 학교는 성적 1등만 기억하는 그런 인생들이 헬조선이란 말들에 나오겠다. 진보 쪽은 양극화, 헬조선, 88만원 세대 같은 담론, 우파는 국정교과서를 통해 자기 비하적 역사를 자제시키려 했다. 이들 모두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최근의 상황이었다. 이번 대처에 관한 외국 정상들의 평가, 외신의 평가 등을 볼 때 단순히 국뽕이 아니라 시민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오며 살아온 우리가 이룩해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럴 수가 독일이, 이탈리아가, 스웨덴이, 미국까지 저렇게 헤매고 있는 것을 보니 우리가 이룬 것이 대단한 것이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일지도 몰라. 이렇게 하면 한국 사회를 보는 눈이 밝아진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진단키트며 의료 물품 등을 수출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루어낸 것을 보는 시선이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너그러워지는 것이다. 이걸 욕하는 당만 빼고 유시민. 그러니 집권당과 대통령을 보는 시선이 너그러워지고 따뜻해지고 평소 의료인들을 욕하던 사람들도 고생한다며 박수치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 봉쇄 안 하고 제한 안 해도 대구는 영명을 기록했다. 이 모두가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세계의 선진국 여러 나라들보다 잘하니 자부심이 높아지니 집권 세력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다. 이것을 보수 야당에선 보면 우라통이 터질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어떡해요? 제대로 잘 분석한 내용들인데요. 스페인에서도 한국의 역량과 의료기술에 이어 경제 문화를 조종해 극찬하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스페인 최대 일간지인 엘파이스는 정부와 지도자의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에서 한국은 실제로 투명하고 명확하고 적절하게 이 위기에 대응한 국가다라고 극찬했습니다. 스페인 언론의 극찬은 한국 문화계로까지 확대됐고 엘파이스에서 발간한 월간지 아이콘 4호로는 문화강국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특집 기사를 무려 4개면에 게재하며 한국 문화가 성공한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잡지는 한국은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플라스마 스크립뿐만 아니라 활력과